안녕하십니까. 외과계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선부 김진선 팀장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요양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시범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급여과장 맡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오늘 외과계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설명회에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업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과계 관련한 이제 전문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실은 외과 선생님들이 이 응급수술이나 다양한 이제 영역을 담당해주고 있음에도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보상 체계나 응급의료 체계상 이제 거기까지 뭐 이렇게 보상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제 학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이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서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외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응급수술로 많이 하시는 이제 보통 통칭하는 뭐 맹장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응급수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취지를 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응급수술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보다 이제 좀 정규적인 보상 체계도 만들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돌아가셔가지고 원장님이나 이제 여기에 전달해 주실 건데요. 뭐 아무쪼록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취지에 맞는 병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이민정 사무관님께서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급여과 이민정 사무관입니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사업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따라서 상급병원의 기능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대한 진료 중심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중증 등이지만 응급 야간 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증 관련 수술에 대한 지역 병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대형 수령 병원의 응급수술 공백과 연휴 기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 외과병원 네트워크를 통한 당직 체계 가동과 소방과 한라인 구축으로 응급수술 체계를 유지했던 현장의 사례를 제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으로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수술 가산을 적용 중이지만 복부수술을 시행 중인 지역병원 대부분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응급수술 시행에도 보상의 한계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별도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외과병원이 24시간 응급복부수술 역량을 유지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이송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외과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급성 복증 관련한 수술 현황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62개 복부수술 항목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응급수술 및 관련 마취료 가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6월 중에 기간 선정과 지침 마련을 통해서 본격 시작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8년 12월까지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상대가치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참여 신청 및 선정 절차, 그리고 궁금해하실 예상 질문과 답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외곽의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급병원, 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소방 간의 연계 협력 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 체계가 구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중 센터급을 제외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은 권역과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기관을 의미하고 병원급이란 병원과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역량을 갖춘 외곽의 병원의 의미는 지역 외곽의 병원에서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복부 수술 62개를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면서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하여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50건은 응급 수술이 아닌 복부 수술 62가지를 시행하는 건수를 의미합니다. 복부수술 62개는 시범사업 공고문 별첨 2 설명의 자료 9페이지에 안내해드린 응급복부수술 대상 행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산 중에 먼저 응급수술 가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62개의 응급복부수술과 이와 함께 시행한 마취료에 대한 가산율 100%를 적용하고 비상진료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10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시적 가상 100%는 비상진료 기간 중 지역 내 급성 복중 응급수술 역할 강화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비상진료 기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응급의료 가상과 중복 산정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충수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라면 본수가와 기간 내 삽관 마취료 청구 시 44만 7,650원이 됩니다. 해당 수가를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비상진료 기관에 응급으로 동일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수술료와 마취료의 각각 200%가 가산수가로 책정되어 현행수가의 300%인 134만 2,9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산 대상 행위 목록과 시범사업 수가의 관련성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수가 5단 코드에 가산수가의 앞에 IG와 본수가 코드 그리고 맨 뒤에 0을 붙여 8단 코드로 이루어진 짝꿍 같은 수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수술 가산시 주의사항은 시범사업 수가로 분류된 항목은 종별, 소아, 공유, 야간 등 각종 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해당 가산수가는 응급이 아닌 예정된 수술 시행 시에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산수가의 산정 횟수는 본수가의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셔야 하며 제2의 수술로 산정하는 경우 종합병원은 0.7로, 병원은 0.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응급수술의 가산을 적용하는 시간은 기간 내원 시간부터 수술실 입실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간 내원 시간은 응급실, 외래, 병동 등 요양기관에 처음 내원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록을 근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응급수술 가산에 대한 청구 시에 가산수가가 아닌 원수가의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으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자 2자리, 시간 2자리, 분 2자리로 12자리씩 내원 시간과 수술 시작 시간 2시간을 24자리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원수가 Q2928과 가산수가 IGQ29280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원수가인 Q2928의 줄번호인 5번에 특정 내역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 작성 요령은 추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지원금의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광역시 소속의 자치구는 지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수준은 의료 이용 특성 및 성과에 따라 1에서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은 지역별 의료 이용 경향, 인프라 및 인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4가지로 적용 지역, 외과 전문의의 수, 연간 응급 복부 수술 시행 건수, 응급 의료기관 지정 여부입니다. 해당 조건은 저희 기본 요건과는 차이가 있어서 기본 요건은 저희 시범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조건은 지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A등급으로 지역지원금 3억 원, 2가지에서 3가지를 만족하면 B등급으로 2억 원, 적용 지역만 충족할 시에는 C등급으로 1억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19페이지입니다. 지급 방법은 사전 사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고 사전 지원금은 하위 등급의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A등급이라면 사전 지원금으로 2억 원, 사후 지원금으로 1억 원, B등급이라면 사전 지원금과 사후 지원금이 1억 원씩, C등급이라면 사전 지원금 7천만 원, 사후 지원금 7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위 등급으로 변동 시 환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금의 세부 지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등급은 2024년의 운영 성과로 산정되며 우리 사업이 올해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원 지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4분기에 일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25년에 결정된 등급은 26년 사전 지원금의 등급이 되며 1분기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의 7월부터 3분기부터 26년의 2분기 6월까지의 운영 성과로 등급을 산정하여 26년의 사후 지급금과 27년의 사전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색상은 동일한 평가에 대한 결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별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일 때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역지원금 산정이 가능하지만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현재 비상진료 지원 방안에 따른 한시적 확대로 응급 가산을 받고 계시므로 중복 청구는 안 되십니다. 그러나 비상진료 지원 방안이 종료된다면 우리 사업의 응급수술 가산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미지정 기관의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응급수술 가산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지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다음 참여 신청과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번 달 1일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었고 이후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최종 선정 기관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6월 중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시며 시스템 설정으로 인해 이후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기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문 별지로 안내된 참여 신청서, 이행 계획서, 이행 약정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 로그인 왼쪽 부분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의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필수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 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먼저 오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사업 목적이나 배경 같은 거는 다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모든 인력은 공고일 전월의 말일, 즉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현황 중 과거 변경 내역은 2022년 1월 이후 요양기호나 종별 등의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없으면 해당 부분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음 인력 현황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 채용 예정이 있는 경우 있다면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이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의 재직 증명서와 2025년 1분기에 당직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해진 폼은 없고요. 병원에서 워낙에 작성하셨던 폼이 있으면 그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 응급 복부 수술 상시 대응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 비상 연락망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고, 나 정규 시간 외 진료 및 응급 수술 운영은 응급 복부 수술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계획서 등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당직을 하실 수 있으면 당직에 대한 계획을 적어 주시면 되고, 당직이 어려운 기관에서는 유선 대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지역 협력 체계 운영 계획은 진료 협력 기관 현황에 대해 표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기관 간 비상 연락망 구축 등으로 정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진료 정보 공유는 야간 공휴일 및 진료 일정 안내 등으로 협력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구축에 대하여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저희 시범 사업 대상 참여 대상은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라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복증 관련한 수술의 산정 기준은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62개 복부 수술을 대상으로 하고, 건수는 시범사업 공고 전년도 연간 청구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응급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청구의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담당 부서로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운영 중에 기본 요건이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매년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미충족이 된다면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기간에서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인력 산정 기준은 인력은 저희 공고일 기준 전달의 말일 2025년 4월 30일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2025년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일 전날 2025년 5월 23일까지의 인력이 확보된 경우나 시범사업 신청일 이후 2025년 5월 23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의 그 해당 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인정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응급수술 가산이나 지역지원금은 해당 인력의 실제 근무하는 날로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시범사업 대상에 공고 이후에 추가 참여를 원하실 때는 저희가 1차 년도 2025년은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미리 근로계약이 체결된 인력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미리 신청을 하셔서
해당 날짜부터 가산을 청구하셔도 되고요. 하반기에 신청 때 추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2026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여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신청서 제출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삭제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 그게 삭제가 안 되고 첨부 서류에 한해서만 서류의 제출과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담당 부서로 유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협력 기간은 개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한 개 기관이라도 협력 기간이 체결되어 있다면 저희 시범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응급수술 가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시범기관 내원 후에 24시간 이내에 급성복증 관련 응급복부 수술을 받은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환자이고요. 이때 타법령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의료급여 보훈 등은 저희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 발생은 IG로 시작하는 저희 시범사업 급여 목록에 분류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고요. 본수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범사업 수가의 각종 가산은 종별 소아 공유 야간 각종 가산은 선정하실 수 없습니다. 예정된 수술에서는 응급수술이 아니므로 산정하실 수 없고요. 입원 중 발생한 급성 복증에 관련된 복부 수술도 응급수술로 보기는 어려워서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기관 내원 후 24시간 이내이라면 입원, 외래, 납병동 모두 산정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시험 시행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을 때 5월 31일 날 입원을 해서 6월 1일에 응급수술을 시행한 환자라도 해도 저희 시범사업의 가산수가를 산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행일과 요양개시를 동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상기간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 지역지원금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외과 전문의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년도에 참여 공모 신청 시 전년도에 전체 재직자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해서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근무 인력을 평균 인력으로 간주를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K기관에 대해서 2024년에 인력이 A부터 F까지 외과 전문의가 근무를 했을 때 근무 일수가 모두 다르다는 날짜를 확인을 해서 총 합하면 1,404일이 됩니다. 해당 근무 일수를 2024년의 날수로 2,366으로 나누었을 때 3.8명이 됩니다. 이러면 저희 지역지원금에 4명 이상 가산을 신청하실 수 있는 확인은 어렵게 되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응급복부수술 행위 62개의 연간 청구 건수 400건 확인은 전년도 참여기관 공모 신청의 전년도 응급복부수술 행위 건수를 의미를 하고요. 사업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 기간에 저희 지역지원금을 산정하는 평가 대상 기간에 청구한 건수를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시기의 전년도 12월 31일에 기준 현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사업 시작 이후에는 평가 대상 기간에 저희가 보통 3분기에서 2분기, 전년도 3분기에서 올해 2분기라고 설명드렸던 평가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역 지원금과 응급가산은 선정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중복 보상 가능하십니다. 저희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화면의 영상은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설명이 다음 주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른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역지원금 연간 청구 건수 40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앞에 쪽에 그 다른 내용 보면은 자본화 산재는 가산 청구는 안 된다고. 네. 했는데 이거 400건도 그러면 자본화 산재 건수는 빼는 겁니까? 청구 건수는 저희가 일단은 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가산으로 청구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그런 애매한 건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 동군산병원에서 왔는데요. 네. 그 발표 자료 중에 29페이지 슬라이드인데요. 네. 복부 수술 62개 중에 연간 50건 이상 시행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종류를 의미하는 건가요? 62개 질환 중에 50개의 아니요, 수가입니다. 62개 수가. 62개 수가 중에 네. 50건 이상인 네, 거예요? 해당 62개 수술 중에 50 그거에 해당하는 수술을 네. 50건 이상 시행하셨을 경우. 아, 종류는 상관없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저희가 지금 지역 응급으로 센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해당 표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권역하고 전문 응급의료 센터는 제외인데 네. 지역 응급의료 센터라고 지금 페이지에는 명시가 돼 있어서 PPT 35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네. 이게 저희는 상급이나 종합 상급병원이 아니고 전문병원이 아닌데 네. 그러면 지역 지원금만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희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해당이 돼서 이거를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궁금.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네네. 맞으실까요? 네. 지역 응급의료 센터면 해당 지역에 해당하실 경우 지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까지는 네. 맞고요. 네. 그 응급 가산의 경우 지금 비상 네네네. 하시 때문에 받고 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끝났을 때는 저희 걸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시에 어느 병원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네. 입원 중에 네. 급성 복증으로 응급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입원했다가 네,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걸로 응급수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어렵다고 봐드린 게 병원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의료진이 함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응급 복증으로 왔다고 응급 수술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거에 대한 가산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저기 나중에 기준을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애매한데요. 입원했을 때 네, 입원했을 때랑 타상- 예정된 네. 수술 같은 것도 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예 예약을 안 잡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환자에게 응급 복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허니아 같은 부분이 이제 급성으로 응급으로 집에서 발생해서 병원을 내원했을 경우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만 이제 아기들 같을 때 뭐 좀 준비 좀 미뤄서 좀 일정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사업 취지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인병원의 그 보험심사팀이고요. 네. 지금 페이지 수 43페이지에서 네. 제일 끝에 4번 시범사업 수가 각종 가산 적용 하나요의 문항에서요. 네. 여기에 보면 저희는 이제 미지정 기관이고 네. 그 야간이나 응급은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공유 산정에서 이미 100%가 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까지 추가하면 200%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추가 가산은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요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별 소와 공유 야간 가산인 각종 가산에 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가 산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IG가 붙는다고 했던 네, 가산 네. 수가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결정해둔 상대가치 점수로만 상고하셔야 네. 됩니다. 그럼 공유나 야간에 하는 수술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가산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가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원수- 네, 원수가는 공유 가산 100%가 붙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 추가 이 수술에 대해서도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네, IG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네, 거죠. 본수가에 대해서만 저만 공유 가산 야간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네, 네, 마취까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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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아산충무병원 보험심사실입니다. 네, 47쪽에 있는 그것 중에서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시범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네. 혹시 현재 2차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직 저희 복지부 쪽에서 공고가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차 포괄 사업을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차 포괄 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은 이게 지금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병원입니다. 네. 포괄 2차 지원 사업을 네, 저희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포괄 2차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요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추가 공모 예정은 언제쯤이신가요? 저희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제일병원입니다. 네, 지금 그 시범 사업 기본 요건에 네. 응급 영양의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흉부외과 전문의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GS 일반외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수술 역량과 응급 역량만 갖추면 다 사업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원 파티마 병원입니다. 네, 혹시 이 응급 수술이라는 게 아펜디사이티스 같은 경우에 외래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날 네. 당일 바로 수술 결정돼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의료기관 저희는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만 가능한 것인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을 통하지 않으셔도 병동이나 외래의 첫 내원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선정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먼저 그럼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현대병원인데요. 그 시범 사업 기본 요건 중에 첫 번째가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이고 두 번째가 연계 협력 계획 등을 통한 응급 수술 대응 체계 구축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도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저희-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 한 기간 이상 지역 연계 협력이 체결돼 있으면 저희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든 청구하려고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한 거, 이게 왜 사업이 막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당연히 응급실을 인정해서 공식적인 이런 루트가 확인된 경우만 해주겠다고 응급수술 가산이 있고 현재 많은 병원이 그것 때문에 응급수술을 해도 못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만든 건데 그 내에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나중에 정규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그 실제로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의 선의를 믿고 실은 이제 그런 여건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실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뭐 입원 환자 또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충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 억지로 맞게 맞는다기보다는 이때까지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어쨌든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거로 저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취지가 그게 이게 아닙니다.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취지가 아니고. 응급 환자가 생겼으면 환자가 잘 요즘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복부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응급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아니 때문에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집에서 이런 환자가 생겼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그 병원을 알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 실제 이런 병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여서 이게 기본적으로 시범 사업이라 그런 어떤 청구 자료나 이걸 되게 스트릭트하게 저희가 하진 않는데 이제 계속 그런 행태가 발견되면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그 요건이나 청구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그렇게 가지 말자고 합의를 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거를 너무 막 어떻게든 다 요건을 맞춰서 넣으시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본 사업이 되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되게 그 청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 자료가 많아지니까. 하고 저희 그 30페이지에 사업 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항목만 넣으면 된다고 30페이지에 그 사업 계획서에 자율적으로 항목만 넣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좀 디테일한 폼 같은 거를 양식을 조금 해주실 수 있는지요? 39페이지 사업 계획 이번에 자유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구체적인 어떤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조금. 저희 그래서 진료협력기관 현황이랑은 좀 네. 네, 그것만 있어서 네, 다른 네. 것도 조금 어떤 게 혹시 필요하실까요? 뭐 비상연락망 인력 운영 방안 등 그다음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계획 등 이렇게 전체적인 기술만 되어 있고 어떤 양식이나 폼 같은 거를 자율적으로 맡기셔서 혹시 저희가 그거를 드리는 게 더 부담스러우실까봐 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상 연락망 많이들 병원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간단한 담아주시면 걸로.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담아주시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네. 병원인데요. 네. 여기 지금 뭐였지? 포괄 2차 병원도 신청을 받잖아요. 지금 네. 복지부에서 나오셨는데 네. 이게 23일까지면 저희가 이거를 포괄 2차를 할 병원들은 이거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수익적이면 따져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다면 이 포괄 2차에 대한 신청은 이 안에 혹시 공지가 올라오는 건가요? 그건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그래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먼저 신청할 수는 일단 5월 23일까지 그 포괄 2차를 하는 병원들은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좀 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사업 취지는 약간 그 뭐 일정 중복이 있는 건 맞지만 포괄이차가 훨씬 폭넓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병원 규모도 다르실 거고 병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병원이 어느 사업에 적절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요 사업은 포괄이차 대상이 되는 병원들은 참여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과계에서 이 응급수술 중심으로 하시는 병원이 대상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는 중복 참여는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일단 참여하시더라도 병원 거기에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철회하거나 저희가 나중에 중복해서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중복해서 안 하실 거면 참여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셔도 일단 저희가 중복 인정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L병원에서 왔고요. 그 시범사업 기본 요건을 다 갖추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네. 그 진료 권역이나 아니면 지역 부분을 해서 뭐 어떤 기관은 탈락되거나 아니면 선정되거나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역으로는 아직까지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신다고 하면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주의료원에서 왔는데요. 네. 그 지금 Q&A 요 포괄 2차 관련해 가지고 문의사항이 좀 많으신데 네. 본 지침 이제 그 배부해 주실 때 뒷부분에 또 Q&A 실으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복으로 저희가 포괄 2차를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그 사업에서 됐든 안 됐든 저희가 뭐 대상 제외가 된다든가 아니면 철회가 가능하다든가 네. 이런 부분을 좀 실어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신일병원입니다. 네. 우리 아까 24시간 내에 내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이나 담낭 수술 같은 경우에 원래 배가 좀 아파가지고 네. 병원을 꾸준히 다녔던 분인데 그 외래 기록은 24시간 이전에도 소화불량이나 복통 때문에 꾸준히 있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와 별개의 문제로 와서 CT를 찍었더니 뭐 맹장염이거나 담낭염이었다 이렇게 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근간으로 했을 때 어쨌든 다른 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네, 당일 내원해서 24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일단은 진료 기록과 선생님들이 청구하시는 기반에 따라서 저희는 가산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차기 연도가 되면 모니터링이나 저희가 뭐 계속적인 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차기 연도의 시범사업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해당의 정확한 저희 사업 취지에 맞는 환자분들의 가산 청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S 종합병원 보험 심사팀입니다. 네. 그 62개 복부 수술 중에 그 네. 50건이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의료 급여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제외더라고요. 건강보험 환자만 되는데 네, 저희 그 62개 그 복부 수술 50건 중에도 이것도 다 건강보험 환자인 걸로 지금 혹시 판단을 해주시는 건지. 저희가 예. 50건에 대한 거는 이제 가산은 건강보험 환자를만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건수의 산정에 의문점이 생기시거나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청구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기쁨병원인데요. 네. 그 응급 수술에 차라리 그런 개념이라면 그 산정 지침에 시간 명시라든가 공유라든가 그런 것처럼 뭔가 명확한 명시를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일선에서 일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사업 지침에 조금 더 자세히 담아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요양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